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게 된 법률이고요. 예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법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스토킹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례들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제하고 또 규율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제정된 법입니다. 스토킹 처벌법. 한마디로 그거예요. 좀 구질구질한 범죄입니다. 그러니까 좋아서 만났던 사람, 그러니까 연인을 예로 들었을 때는 좋아서 만났던 사람인데 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라든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라든가 뭐 지켜본다라든가 물건을 놓고 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인근에 있는 그 예전 여자친구의 차에 뭐 기스를 낸다라든가 뭐 이런 좀 추접스러운 행동이죠. 구질구질한 행동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형법으로 뭐 성괴죄라든가 뭐 폭행죄라든가 이렇게 규율됐다 그러면 이제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규율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면 스토킹 행위가 뭔지를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. 가장 일반적인 거는 따라다니는 거죠.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따라다닌다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뭐 진로를 방해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집 주위를 어슬렁거린다라든가 배회한다라든가 뭐 창문 너머에 있는 그 또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본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스토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보통신망 쪽으로는 뭐 문자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계속 이렇게 보냈을 때 그런 것들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스토킹 처벌법 2조에 보면 직접 어떤 물건을 전해준다라든가 제3자를 통해서 전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속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또는 그 인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했을 때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. 뭐 스토킹 처벌법이 구질구질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 범죄가 규율되게 되는 이유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뭐 살인죄라든가 뭐 강간죄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 제정된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법정형을 살펴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가중처벌이 돼요.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. 일단은 이게 입건이 됐을 때 스토킹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내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당했고 그리고 내 의사에 반했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. 수사관한테 내가 이런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내 의사에 반해서 있었던 일들이고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들. 뭐 문자를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런 걸 캡처해놔서 뭐 이렇게 제출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신고를 해서 그 112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론 스토킹 범죄임을 인정하고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수도 있지만 또 예외적으로 보면 스토킹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무리하게. 그렇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지속 반복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야 되겠죠. 그 만남 내지 접촉이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늘 있었던 것들이고 결국에는 관계의 종료에 있어서 그것들이 필요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강하게 처벌되는 법이긴 하지만
반의사 불벌죄예요. 반의사 불벌죄란 건 뭐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입건이 됐다 하더라도 합의가 돼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 범죄입니다. 근데 세상이 점점 더 법도 그렇고 도덕 규범도 그렇고 예전엔 규율하지 않았던 것들도 많이 규율하기 시작했어요. 규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